녹십자 웰빙이요. 와, 2026년에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2천억 원이요? 와, 지금 실적 생각하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특히 그 주력 제품 태반 주사제 있잖아요. 라이넥. 이게 지금 국내에서 용량 늘린 버전으로 임상 3상, 그러니까 마지막 테스트죠, 이게. 아주 순조롭다고 해요. 아, 임상 3상이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 2026년에 딱 승인이 나면 사용하는 양도 늘고 가격도 같이 오를 수 있으니까 와, 2030년까지 가면 매출이 2배 뛸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성장성 어때 보이세요? 목표 자체는 뭐 확실히 인상적이죠. 2천억 원. 근데 그 핵심 동력이라고 보는 라인에게 해외 진출, 특히 중국 시장. 이거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요? 왜죠? 계획이 뭐냐면 중국 하이난 특구에서 먼저 실제 처방 데이터, 이걸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쌓아서 본토 허가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하이난. 근데 하이난이라는 곳이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연간 한 40만 명, 이 정도예요. 중국 전체 시장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작죠. 아, 규모가 제한적이군요. 네, 여기서 데이터를 쌓고 또 본토 허가까지 받으려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난에서 목표 매출 50억 원, 이것도 사실 현지 보험사랑 연계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추정치고요. 그래도 하이난은 일단 발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 파트너사가 그쪽 필러 시장 1위 업체라면서요. 그러면 좀 복잡한 허가 절차도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파트너사의 역량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연말부터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한다고 하니까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라인액 말고도 에스테틱 사업 확장,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 에스테틱. 네. 필러랑 보툴리눔 톡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자회사 이니바이오 통해서요. 이니바이오. 네. 이 이니바이오 톡신은 그 귤주 출처가 명확해서 안전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태국에는 이미 작년 6월에 출시했어요. 벌써요? 네. 그리고 브라질은 올해 말 허가받고 내년에, 중국은 2027년 초에 런칭 목표래요.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여러 개 달리는 셈이죠. 아, 근데 그 이니바이오 인수가요. 이게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요? 왜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한 130억 원이었는데 영업 손실이 70억 원이었어요. 아, 손실이 꽤 컸네요. 네. 올해 2025년 목표도 매출 190억 원에 손실 50억 원. 여전히 적자죠. 물론 2027년에 흑자로 돌아서서 170억 원 이익을 낸다는 전망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브라질이랑 중국 시장이 계획대로 아주 잘 풀렸을 때 이야기고요. 성공을 가정한 시나리오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녹십자 웰빙의 지분율도 한 21% 수준이라서 이니바이오 실적이 녹십자 웰빙 전체 실적에 바로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지분법으로 일부만 인식되거든요. 아, 연결 실적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니바이오의 손익이 당장 녹십자 웰빙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추가 지분 인수 계획도 2027년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 8,800만 달러짜리 큰 유통 계약도 이게 2030년까지 아주 길게 나눠서 매출로 잡힐 예정이고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도 분명히 있잖아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1분기는 괜찮았죠. 물론 뭐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마케팅 비용 줄인 효과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의약품 매출 자체가 늘면서 이익률이 개선된 영향도 큽니다. 네, 그 부분도 있겠죠. 2분기 전문의약품 매출은 350억 원 넘을 걸로 예상되고 또 새로 판매 계약 맺은 약들도 추가되고 하반기에 신제품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올해 전체 매출 목표 1,700억 원에 영업이익률 10% 달성, 이거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1,700억 원에 10%? 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4월부터 새로 시작한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꽤 괜찮아요. 아, CMO 사업? 네. 네. 올해 여기서만 한 20억에서 3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걸로 보고 이익률이 무려 30%나 될 걸로 지게한대요. 그럼 순이익에 꽤 도움이 되겠죠. 추가 계약 논의 중인 회사도 7곳이나 된다고 하고요. CMO 사업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아직은 비중이 작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분기 수익성 개선도 사실 건기식 자회사 비용 절감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라인액만 봐도 이게 국내에서는 허가받은 적응증, 그러니까 단기능 개선 외에 피로나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안 되고 실손보험 처리도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 가격도 국내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하고요. 실손보험 제한이 있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제시된 성장 계획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정말 해외 허가를 다 받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또 그 이니바이오가 언제쯤 실제로 이익을 내면서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네, 확실히 변수는 있겠네요. 녹십자 웰빙은 확실히 여러 방향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인에게 국내외 확장, 에스테틱 시장 진출, CMO 사업까지 정말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계획들은 모두 다 정말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청사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특히 해외 시장 개척이나 자회사 이니바이오의 실적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야심찬 목표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